네, 저는 이제 중대부고에서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를 담당하게 될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고 이제 한국사하고 통합사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 학교 시험만의 특징을 조금 말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역사교육 석사 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투스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대표 강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1타 강사고 통합사회는 런칭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는 두각 명인 2강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400명 정도 제 수업을 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사 통합사회 중대부고에서 전교 1등을 배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합사회하고 한국사를 어떻게 전교 1등 만드느냐? 이유는 간단한 방법은 전부 다 만점 받으면 전교 1등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만점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뭐냐? 다른 과목은 보통 100점 맞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는 200점 맞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사하고 통합사회가 어떤 건지 그리고 2015학년도 중대부고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몇 가지 정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운영 학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사하고 통합사회가 중요도가 되게 떨어져 있다라고 많이 느낄 거예요. 그냥 사회이고 한국사니까 암기하면 끝이겠지라고 생각드리겠지만 운영학점은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어가 8단위 1, 2학기 합친 거예요. 수학, 영어, 통과 전부 다 8단위입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한국사가 총 합치면은 14단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을 대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영수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합사회하고 한국사도 총 14단위니까 내신 성적을 챙겨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을 본다면 후회를 정말 많이 합니다. 국영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사회, 한국사 그냥 틀리지라고 했는데 막상 성적 비중 내보니까 등수가 뒤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택 교과서가 조금 변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4학년도에는 이제 작년까지죠. 금성하고 지학사를 썼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미래인 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2015학년도를 맞이하더라도 기출문제를 자꾸 풀리는 경우가 있을 건데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르고요.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문제가 될 거고 다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정도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쌤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중대부고만의 시험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1등급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슬픈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는 9등급이지만 우리는 이제 9등급 밑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5등급 위부터 볼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은 1등급이 10%죠. 그 다음에 2등급이 34%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우리가 성적을 받아서 대학교에 가면은 학교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학교도 있고 그대로 가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등급은 필수 조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점수는 분명히 함께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래도 1등급 안에는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라고 하는데 이 위기할 때 기자랑 기회할 때 기자는 같은 기자를 쓰죠.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작년에 2등급은 올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부분이
올해 2등급 받았다. 2등급이면 잘한 것 같죠? 작년 기준으로 가면 4등급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대학교에서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2점대다. 공부 열심히 했네 라는 말이 이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1등급으로 우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기회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상위권 아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은 1등급으로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최상위권 아이들은 싫어하겠죠. 왜? 그동안 나랑 레벨이 달랐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1등급으로 묶이니까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점수는 공개되니까 크게 상심하지 말고 조금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무조건 1등급을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대부고 한국사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중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점 전략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감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술형에서 감점되면은 99점, 98점이 뜹니다. 그러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걸릴 거예요. 아니면은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난이도 무조건 100점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지금까지는 존재했어요. 아마 올해도 존재할 건데 한국사 프린트는 그러면 어떤 걸 씁니까? 라고 했을 때 교과서는 그대로 있고 교과 이외에 사료집이라는 걸 줄 거예요. 이 사료집은 보통 어디 걸 쓰느냐? 다른 출판사에 있는 사료를 갖다가 따로 모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 구석에 있는 부분을 문제로 출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학교만의 진짜 독특한 특징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진짜 봐야 돼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내고 심지어 100점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교적 넓은 시험 범위다라고 하는데 물론 작년에는 한국사가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 기말 해서 이제 범위가 넓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총 6단원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평균 쪽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쪽수는 보통 이제 70쪽에서 80쪽 분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넓다. 되죠? 그러면 예시문항 봐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을 보여줄 건데 교과서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잘린 부분이 어딘가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입니다. 자 교재를 만약에 교과서를 펼 거예요. 이렇게 펼쳤을 때 양옆이 나오죠. 요 앞에 제목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문장으로 시험에 서술형으로 내버려요. 그리고 배점이 얼마냐? 6점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펼쳤을 때 요 글씨가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요 부분을 따로 빼요. 그리고 단어 뭐 들어가는지 알고 있니? 써봐. 또 서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감점들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게 다른 학교는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학교만의 특징이라서 제가 유형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봤던 문장 그대로 있죠. 그리고 기역, 니은 뚫어놓고요. 총 6점을 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 특징을 꼭 기억해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통합사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난이도는 일단 중이고요. 세부적인 이해와 암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다른 학교는 뭐 A라는 개념이 있을 때 A라는 개념 외우고 있니? 그러면 문제가 풀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줄 거고 그에 대한 OX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한 문제 맞출 수 있게 낼 거예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작년까지 존재했습니다. 부교재다라고 해서 존재를 했는데 이 부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과서 요약본이고요. 이거 말고 심화 개념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 개념은 우리 학교에서만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낼 거고 이것은 배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변별력도 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올해도 부규제가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교과서 부분에서 낸 부분인데 옆에 보면 이미지가 있죠. 보통 요 앞에 줄글까지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잡는데 그림 아래에 있는 요 문장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게 변별력인데 예시문항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5개죠. 그리고 여기서 예, 아니요 해서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갑을 병정 무 주고 난 뒤에 소거 불가능입니다. 점수 계산해야 됩니다. 몇 점입니까? 라고 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잘못 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한 문제지만 이것은 5문항이 합쳐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가 중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프린트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서술형을 낼 겁니다. 그리고 배점은 무려 6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중대보고 여러 설명회를 다니면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중대보고는 프린트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린트에서 변별력 있는 내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프린트가 중요하다, 부교재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과서도 등한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이끌어갈 때 다른 강사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야지 제가 경쟁력이 있을 거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프로그램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확실한 현장 케어로 갈 겁니다. 그러면 현장 케어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다르죠. 수업 전후로 스파르타 암기반을 운영할 거예요. 자, 한국사 통합사회는 클리닉이라는 표현보다는 암기반이라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한국사 문제 질문할 거 간단하게 찾아보면 끝나고요. 통합사회, 경제 파트를 제외하고는 외우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제가 확인해야 될 거는 질문하러 오세요 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왔을 때 그날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확인하고 꼼꼼히 체크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스파르트 암기반을 이제 운영할 거고요. 저도 있고 저희 연구진도 있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숫자 늘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케어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할 때 연구실에서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리고 또 오는 분도 제가 성별을 맞추어서 저는 남자니까 여자 실장님이 와서 이제 아이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빈칸 채우기랑 구두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핵심적인 내용, 시험 포인트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구두 테스트는 이제 앞에 연구진 쌤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은 한 명씩 온 다음에 질문을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매주 상세한 주간 리포트를 전송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상세한지 한번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실제로 했던 것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이죠. 수업 진도 나와 있고요. 제가 일부러 크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3종류 나갔습니다. 나갈 거고 우리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미완료, 세모인지 X인지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점수, 구두 테스트 응시했을 때 상중하로 나눠서 가고 그리고 아래에다가 종합 분석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 분석도 보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4주차 복습 테스트 결과 그리고 과제를 안 했기 때문에 복습 테스트에서 이러한 문제 틀렸고 이러한 문제는 뭐가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상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내세울 수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증된 실력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수업은 다 누가 하든지 간에 똑같다라고 하는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저는 물론 계열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인강에서 1타 강사, 검증된 강사고요. 그리고 100% 성적 상승 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디 가면 누가 잘하더라, 누가 유명하더라, 입소문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왔을 때 성적 상승한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200점 받았습니다. 두 개 다 만점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봤다가 2학기에 온 친구 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다른 곳에 갔다가 기말고사 때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성적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둘 다 일일로 올려주셨다. 이런 것들이 진짜 있는 사실이고, 제가 제일 많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4등급, 5등급 받은 친구들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은 1, 2등급으로 올라갈 거고,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현장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복습 과제가 제공됩니다. 복습 과제. 과제 양은 원하는 대로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자기가 받은 것도 소화 못한 상태에서 양치기 하는 친구들, 저는 그거는 이제 먼저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했다. 그때 더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4시간 문자랑 카카오톡 Q&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남겨놓으면 됩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이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여기 거는 Q&A는 제가 답변합니다. 제가 답변.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동안 중대부고를 담당하면서 예상 시험 범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한국사 1, 2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사 1에서 대단원 1, 2가 될 거예요. 근데 대단 2보다는 살짝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통합사회 시험 범위는 통합사회 1에서 대단원 1에서 3까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올해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강좌 안내가 있을 건데 강좌는 총 2개의 반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월 23일 일요일 날 5+ 직전무강 2회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정규 수업이고, 직전무강은요 한국사 시험 전날 한 번, 그 다음에 통합사회 시험 전날 한 번. 근데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바로 전날이 아니고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 통합사회 동시에 하루에 다 봅니다 라는 날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사는 좀 이틀 전에 하고 통사는 하루 전에 하고, 아니면 수학하고 통사를 같이 봅니다 라고 하면은 통사는 이틀 앞으로 당기고 전날에는 수학 직전 보강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스파르트 암기반 클리닉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 날 이 뒷부분에 하면은 다른 학원 스케줄에 영향도 받고 일찍 일어나면은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스파르타 암기반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요일,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다른 학원 가기 전에 들려서 할 수 있는 것도 학생들과 스케줄을 맞춰서 추가적으로 개설되는데 이 전후 클리닉은 의무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반도 있습니다. 5+ 직전보강 동일하고 시간은 18시부터 1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의무다. 그래서 그냥 그날 다 끝내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범위는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고, 교재는 자체 제작 교재입니다. 우리 학교에 맞춰서 미래에는 맞춰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과제는 매주 프린트로 제공될 겁니다. 여기서 인간미가 하나 있는데 과제는 이렇게입니다. 되죠, 과제. 그래서 과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되죠? 자, 이제 중대보고 발표가 났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대보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공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보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도 등급 확보해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사회, 한국사는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틀림없이 등급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